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도 해봤을 텐데.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두통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죠.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만 남겨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조용함입니다. 신장은 아파도 말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약해져도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미 늦은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죠. 오늘은 부산에 사는 73세 김승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었고 성실하고 자상하며 유머 감각도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저는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새 환자 들어왔습니다. 혈압 낮고 의식이 흐립니다. 제가 다가가자 야윈 몸에 얼굴이 창백하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던 어르신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즉, 독소를 걸러낼 힘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죠. 몸속에는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 부종이 심해지고 전해질 균형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어도 평생 혈액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은 김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는데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죠.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어르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장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생기고 밤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게 눌린 자국이 몇 시간씩 안 없어지고 몸이 늘 피곤하고 입맛이 없었죠. 하지만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증상이 나이 탓은 아닙니다. 많은 질병은 일찍 발견하고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시절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아주 강해서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돼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래서 피로, 부종, 소변, 거품, 혈압 상승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건 이후로 저는 신장질환의 조기 예방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70% 이상이 그 전까지 자신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하네. 조금 짜게 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넘겼던 거죠.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혈액투석을 주 3회나 받아야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에 피를 맡기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은 말합니다. 제일 힘든 건 바늘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도 제한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김 어르신과 비슷한 분이 있을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분, 양말 자국이 남아도 오늘 좀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지나친 분, 혹은 허리나 관절이 아파서 매일 진통제를 드시지만 그 약이 신장을 서서히 상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말이죠.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 기능이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놀라기 전에 지금 바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초기라면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바꿔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번 검사 결과가 정상이에요. 정말로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소금 줄이고 식단에 몇 가지 더 추가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렇다면 김 어르신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신장은 비싼 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조금 더 아끼고 꾸준히 돌봐주는 걸 원할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켜주는 황금식품 3가지와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 5가지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브로콜리가 어떻게 신장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왜 마늘이 신장의 수호자라 불리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의학 연구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먹으면 좋다로 끝내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에게 김 어르신 같은 증상이 있진 않은가? 소변에 거품이 많진 않은가? 발이나 발목이 붓진 않는가? 충분히 자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소리도 통증도 없이 천천히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영양 연구 결과와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꼭 메모하시거나 휴대폰에 기록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또는 제가 말씀드릴 신장을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아래에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약 건강보조식품 혹은 비싼 한방차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장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건 바로 매일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3가지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몸속의 혈액 정수기라 할 수 있는 신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음식들이죠. 그중 3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환자분께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장이 약한데 기름을 마시면 혈중 지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올리브유는 신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염증 상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포화지방, 정제당,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결과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으로 구성된 신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세요. 그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두 가지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올레산 OLEACid과 폴리페놀입니다.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 신장 내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신장의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만약 신장을 필터라고 본다면 폴리페놀은 그 필터를 닫고 윤활해주는 세정제 같은 존재입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400명을 3개월간 관찰한 결과 하루에 올리브유 2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단백뇨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며 이는 신장이 훨씬 잘 보호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약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드세요. 점심에는 볶거나 튀기기보다 데친 채소나 샐러드에 가볍게 뿌려보세요. 저녁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발사믹 식초와 섞어 따뜻한 찐 야채에 곁들이면 훌륭한 드레싱이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에서 가열하지 마세요. 계란이나 생선을 올리브유로 튀기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폴리페놀 같은 귀한 성분이 파괴되고 심지어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생으로 또는 약한 불에서 사용하세요. 둘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물진 제품을 고르세요. 이건 찬 압착으로 짜낸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유로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라벨에 피어나 퍼메스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이미 정제된 산업용 오일이라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유는 빛에 매우 약합니다. 투명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건 금방 산화됩니다.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어두운 병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요즘 한국 분들 중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짜게 만든 양념장 대신 올리브유 소스를 사용하는 분들이죠. 간장 대신 올리브유에 식초와 후추를 살짝 섞어 야채를 찍어 먹으면 맛도 부드럽고 짠맛은 줄면서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박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마셨더니 다리 붓기도 줄고 얼굴색도 훨씬 밝아졌어요. 실제로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됐으며 단백뇨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풀냄새 난다, 맛이 밋밋하다며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살포레바엔이라는 황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붉은 고기를 자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진통제나 약을 자주 복용하면 몸속에 활성산소 자유 라디칼가 쌓입니다.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을 먼저 공격합니다. 설포라판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해 혈관의 손상을 줄이고 신장의 자연적인 혈액 정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아서 이 귀한 성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자른 뒤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 다음 2분만 쪄서 드세요.
절대 3분 넘기지 마세요. 브로콜리를 자르고 나서 5분 동안 미로시나아제 마이로시네이스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바로 이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끓는 물에 넣어버리면 이 과정이 사라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팁 다 찐 뒤에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살짝 뿌리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45세의 한지원 씨가 경미한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받고 제가 알려드린 브로콜리찜 플러스 참기름 플러스 으깬 두부 레시피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2개월 후 혈중 염증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전엔 채식이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브로콜리가 제일 맛있어요. 덕분에 투석 걱정도 없어졌어요. 브로콜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결국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신부전 중기 이후 3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만 드세요. 반대로 신장이 아직 건강하다면 매일 먹어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깨끗이 씻고 삶지 말고 찌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하루 100끼만 섭취해도 신장의 혈관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설포라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영양제를 먹는 게 나을까요? 채소를 먹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채소를 드세요. 다만 제대로 드세요. 브로콜리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하면 좋은 지방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도와주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하게 되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채소를 먹으셨나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해봤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변화는 한 걸음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그저 식탁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하거나 브로콜리를 한 접시 찌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장은 회복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음식,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있지만 아무도 몰랐던 신장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양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평생 음식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신장에 좋은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요. 하지만 제가 사실 정답은 마늘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분이 깜짝 놀라시죠. 한 어르신은 크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마늘이요? 그건 제가 매일 김치 담글 때 넣는 건데요. 맞습니다. 마늘은 신장에 보이지 않는 경호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어라이엔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거나 다질 때 생성되며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가 안정되어 신장이 과부하 없이 피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15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던 66세 이병호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먹는 거 다 조심하는데도 혈압은 여전히 높고 혈당도 들쑥날쑥이에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부전의 초기 단계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봅시다. 하루에 생마늘 한쪽 단 제대로 드시는 겁니다. 어르신은 쑥스러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생마늘이요, 선생님, 제 입이 불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통째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잘게 다져서 50분 정도 그대로 두면 그때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그걸 차가운 음식에 섞어 드세요. 끓이거나 볶으면 알리신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마늘만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약 15mmHg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사구체 여과율 GFR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비결이 있으셨나요?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냥 선생님 말대로요. 마늘 좀 넣고 소금 좀 줄였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엌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요. 마늘은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신장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일본과 한국의 연구에서도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이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묻게 하는 효과가 약간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루 3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진 마늘에 올리브유와 약간의 발사믹 식초를 섞어 데친 야채나 샐러드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또는 브로콜리찜에 마늘과 으깬 두부를 넣어 드시면 담백하면서도 알리신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마늘즙 몇 방울과 꿀을 조금 섞어 아침에 마셔보세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올리브유, 브로콜리, 마늘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신장 보호 3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진짜 약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영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몇 가지 사소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주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제가 매번 진료 후 환자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짜게 먹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된장국, 생선조림 등 짠 음식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소금이 많을수록 혈압이 오르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점점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딱 10%씩만 싱겁게 드세요. 단지 그 정도만 줄여도 신장은 평생 감사할 겁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깨나 무릎이 아파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을 자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오랜 복용 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 파라세타몰 같은 부담이 덜한 약으로 바꾸세요. 자꾸 약을 사서 드시면 신장은 아무 말 없이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셋째, 단백질은 적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걸러야 하는 요산 유리A의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1.2g,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0.6-0.8g면 충분합니다. 50대 이후에도 헬스장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마시는 분들, 신장이 너무 힘듭니다. 생선, 달걀, 두부, 저지방, 우유처럼 질 좋은 단백질을 고르고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세요. 넷째, 담배와 술을 줄이세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막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의 여과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농담합니다. 정말 신장을 아낀다면 그걸로 맥주를 거르지 말고 그냥 쉬게 해주세요. 가끔 한 잔은 괜찮지만 매일 마신다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하지만 올바르게 마시세요. 신장은 필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터는 물이 있어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하루 6, 8잔의 따뜻한 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 한 잔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켜진 실내나 활동이 적은 날에는 몸이 모르게 탈수됩니다. 소변이 맑고 냄새가 없으면 신장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단 2가지 습관 짠 음식 줄이기와 물 마시는 법 바꾸기 이것만으로도 2개월 만에 검사 수치가 확 좋아진 환자를 봤습니다. 약도 특별한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껴준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가벼운 운동도 신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어 신장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부담된다면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손 쥐었다, 펴기 30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신장은 그런 작은 움직임에도 고마워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신장은 절대적인 금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꾸준한 관리를 바랄 뿐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듯 신장도 영양과 습관으로 꾸준히 보살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신장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병이 꽤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장자가 점검법 조기 경고 신호, 그리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도 몸이 늘 피곤하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검사 하나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중증 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아무데도 안 아파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50%, 심지어 40%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 건강을 직접 점검해 보세요. 아래 6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1로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1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거나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남지 않나요? 3. 충분히 자고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지 않나요? 4.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나요? 5. 진통제나 약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나요? 6. 짠 음식, 붉은 고기를 자주 먹거나 물을 잘 안 마시나요? 2. 중 2가지 이상이 예, 라면 지금이 바로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조기 검사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알아차렸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3기, 4기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그저 유지할 뿐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의 진행을 멈추고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1세의 최정예 어르신. 이분은 매년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었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식단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올리브유와 마늘을 매일 식단에 넣으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지금쯤 기계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리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보세요. 신장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수만 원 이하 어르신의 경우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당신이 평생 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신장이 건강하다고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습관을 꾸준히 지켜주세요. 싱겁게 먹고 충분히 물 마시기, 신장 3대 수호 음식, 올리브유, 브로콜리, 마늘 섭취하기, 출처 불분명한 약이나 신장 보조제 피하기, 1년에 한 번 혹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6개월마다 검사하기. 신장은 대체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한 번 망가지면